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에 어제죠? 이번 어젠가요? 아무튼 어젠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며칠 전인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역학적 파트 그리고 신소재 파트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반도체 혹은 안 흐르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체를 항상 떨어뜨리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데리고 오는 중력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과 이렇게 포물선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은 같이 떨어지더라. 만약에 이 세로축 속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래서 뭐 갈릴레이 얘가 총 쏴서 인형 맞춘 거, 뭐 관성, 안전벨트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중경량 등등 잘 공부를 해봤었어요. 이것만 충분히 인지해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학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통성을 가지는 원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이제 딱히 강조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제 일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네이밍이에요. 일족이라고 하면은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위에 이제 수소가 있긴 하지만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뺀 거고요.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일족 친구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레 잘 등도 모르고 선생님 리튬으로 이제 예시를 보여줬었죠. 공기 중에서도 쉽게 반응하고요. 뭐 물이랑도 격렬히 반응했던 거 저번 실험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다음 할로젠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는 17족 친구들이에요.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렇게 뭐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의 네이밍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 2번 주기율표 원자 번호는 즉 1번이 우리 수소죠. 2번은 우리의 헬륨이고요. 3번은 리튬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제 이어지는데 이거 좀 씌우자. 이어지는데 이들의 이제 원자 번호를 어떻게 붙인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들의 이제 개수로 원자 번호를 정한 겁니다. 뭐 주기표의 세로줄은 족이고 가로줄은 죽이고 이 족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원자과 전자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주기는 전자 껍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 처음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8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유추하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주기에는 1번부터 2번, 2주기에는 3번부터 10번, 3주기에는 11번부터 18번 원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면 되더라.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자가 8개 모두 채워지면 뭐 8개도 되고 이제 2개도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헬륨 같은 경우 헬륨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배치 모형을 그릴 수 있겠는데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이해되죠? 그래서 18쪽 친구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어. 다른 원소 반응성이 적다.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18쪽 원소만 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정해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합이었죠. 이온 결합도 있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공유 결합도 있을 겁니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친구는 이제 소금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이제 어떻게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냐면요. 자, 이 빨간색 친구가 지금 염소의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모두 안정해지는 결과가 생겨요. 지금 이 체크 표시로 한 게 7개인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염소의 바깥쪽 전자는 8개, 그리고 나트륨도 바깥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금이 되고요. 이들은 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온 결합이냐라고 하면은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음이온이 돼서 이 이온들끼리 마치 결합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온 결합, 물론 실제로 그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금속인 나트륨과 비금속인 Cl, 염소가 만나면 전자가 한 개가 이동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된다. 그래서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염화 나트륨, 소금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결합 중 두 번째로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지금 보면은 염소 분자가 2개 뭉쳐 있죠. 그리고 여기도 수소 분자가 2개 뭉쳐 있고, 여기서는 이제 물 분자 H2O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로 안정해지려고 첫 번째 전자 궤도에는 2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원래 이 전자는 서로 가지고 있던 건데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전자 궤도의 궤도가 꽉 차서 전자 배치가 안정해진 것입니다. 공유 결합. 여러분들 이제 말로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그림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2개 생겼고요. 산소는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으니까 8개가 있어야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수소로부터 2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바깥쪽에 6개의 전자가 합쳐져서 8개가 됐고 전자 궤도가 꽉 차졌기 때문에 안정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결합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이제 다 수행평가 때 했던 내용이죠. 가가 이제 물에서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이 모습만 보면 딱 알겠죠? 나 용액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은 수용액에 녹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기 전도성은 여기에 있겠죠. 이온 결합 쪽에.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결합 물질로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로 존재할 뿐 이온이 생성되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온이 없기 때문에. 자, 나 이온 결합 물질로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화학 부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했던 거를 되살리거나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실험, 뭐 헬륨 풍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알칼리 금속, 아까 물에 격렬히 반응했던, 아니면 소금물, 설탕물,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등등을 자세히 잘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 총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